AK 라디오 월요일 코너 이현우 기자와 함께하는 월드아이 시작하겠습니다. 이현우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 26일 제33회 파리올림픽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파리올림픽은 시작부터 잡음이 굉장히 많았는데 특히 한국과 관련된 좀 안 좋은 소식이 좀 있었더라고요. 네, 그렇죠. 저는 개막식을 봤는데 네. 한국 선수 입장할 부분은 제가 못 봤거든요. 근데 이제 그 입장할 때 중계 화면에 북한으로 표기되는 네, 엄청난 그렇죠. 사상 초유의 오류가 있었다. 네. 그러더라고요. 혹시 보셨어요? 그 장면? 저도 직접 그 장면은 못 보고 그 이후에 이제 장면을 따로 봤는데 좀 어이가 없었죠. 그래서 IOC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직접 전화해서 사과했다는 네. 이야기를 봤어요. 그리고 또 그것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기분이 나빴던 게 그 펜싱 사브르에서 오상욱 선수가 금메달을 땄는데 네. 그 파리 올림픽 공식 SNS에 오상구라고 또 이름을 잘못 그쵸. 표기했대요. 예. 이거 굉장히 중요한 실수입니다. 네. 이런 일들이 발생해서 좀 한국 입장에서는 좀 여러 가지로 기분 나쁜 일이 좀 있었는데 또 이런 해프닝과는 별개로 29일 지금 현재 시점까지 한국 선수들이 금메달 3개, 은메달 2개, 동메달 1개를 따면서 아직까지 전체 1위를 기록하고 있다. 네. 또 굉장히 즐거운 일이잖아요, 이거는. 네, 그렇죠. 얼마나 지속될지 모르겠지만 네. 아까 저희 팀원 중에 한 명은 여기서 이제 셔터 내려야 된다. 그만해야 된다. 그런 얘기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런 얘기 하던데 혹시 개막식도 보셨나요? 개막식을 다 보진 못했어요. 어디부터 저도 보셨어요? 길기 때문에. 사실은 뭐 중간중간 보다가 또 다른 거 하다가 그러는 바람에 다 보진 못했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북한으로 나왔다. 그 얘기를 보고서 다시 그 장면 돌려보고 좀 많이 황당했죠. 프랑스 측이 아무리 그래도 저런 실수를 하는 나라는 아닌데 예, 좀 황당한 일이었습니다. 저도 쭉 보지는 못하고 이제 보다 말다 이랬는데 보면서 저는 그래도 이게 좀 호불호가 많이 갈리었더라고요. 나중에 반응을 보니까. 네. 근데 저는 그래도 전반적으로 따졌을 때는 꽤 좋게 봤거든요. 네. 뭔가 되게 파리다움이 느껴지는 개막식이었다. 네, 그렇죠. 이런 네. 생각이 들었는데 뭐 일단 뭐 그게 생강을 따라서 선수들이 배를 타고 입장하는 것도 굉장히 특이했고 네. 또 셀린 디온이 아픈 몸을 이끌고 또 에펠탑에서 노래를 불렀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엄청나게 화제가 됐죠. 굉장히 멋있었고 열기구도 막 날리고 네. 스케일이 진짜 빵빵했어요. 뭐 좀 파격적이었다는 부분에서 조금 논란의 소지가 좀 있었지만 어쨌든 저는 되게 파리답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어제가 아니죠. 오늘 새벽이죠. 29일 새벽 자정에 양궁 여자 단체 결승전 했었는데 네. 보셨나요? 그건 안타깝게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네. 봤거든요. 아, 그거 보다 이제 잠을 감동이셨겠네. 설쳤어요. 그래서 앵발리도 딱 황금지붕 앞에서 딱 활 쏘는 거 보고 너무 멋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파리 올림픽에 좀 저는 좀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네. 이런 뭔가 화려함 뒤로 파리 시내에는 물론 이제 프랑스 곳곳에 테러 위협이 도사리고 있다라는 보도가 계속적으로 나오더라고요. 예. 우선 이제 개최 전부터도 테러 위협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슈가 좀 나왔는데 뭐 올림픽을 앞두고 프랑스군이 파리 곳곳에 이제 대공 방어 무기도 설치하고 네. 관광객들의 그런 사진 촬영용 드론까지 격추하고 뭐라고 했대 좀 어수선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프랑스 국민뿐만 아니라 좀 전 세계적으로도 올림픽에 대한 관심이나 관객 참여도가 많이 낮아졌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뭐 이렇게 따지면은 올림픽으로 인한 경제적인 효과도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네. 실제로 현재 파리의 분위기는 어떤가요? 프랑스 내부에서 일단 올림픽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좀 많아졌다고 합니다. 개최 이제 개막 직전에 이제 여러 매체들에서 올림픽에 대해 어떻게 생각들을 하느냐고 이제 여론조사를 했었는데 40%가 넘는 사람들이 이제 올림픽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런 여론이 많이 나왔었다고 해요. 왜냐하면은 이것도 좀 이유가 있는 게 지금 말씀했듯이 이번에 정말 사상 초유로 센강에서 이제 배를 타고 개막식에 입장을 하다 보니까 센강 일대에 또 올림픽 경기장들이 다 집중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파리 시내 전체를 거의 뭐 군인들이 둘러싸고 뭐 4만 개가 넘는 바리케이트를 지금 설치를 해놨고 그리고 군경 5만 5천여 명 포함해서 사설 경호원까지 거의 7만 5천 명이 넘는 무장 인력들이 배치가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원래 파리는 좀 자유의 도시 이런 이미지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뭐 혁명의 도시, 자유의 도시. 근데 이제 거의 뭐 계엄령 선포한 거냐. 그쵸. 내부에서는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오히려 파리 시민들은 파리를 지금 떠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파리 생강 지역 주민들 대부분이 다른 나라, 다른 지역으로 장기 여름 휴가를 떠났다고 하고요. 파리를 찾는 관광객도 지금 발길이 거의 끊겼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심지어 경기장 인근의 지하철역이나 버스 같은 대중교통들도 상당히 많이 이제 차단이 됐습니다. 이거 뭐 보안상 이유 때문인데요. 또 주요 박물관이나 문화유산들도 경호 문제로 폐관이 되거나 아니면 이제 올림픽 경기장으로 쓰이다 보니까 이제 일반인들 출입이 금지가 된 상태예요. 또 그러다 보니 이제 상인들도 그렇고 주민들 입장에서는 아니 도대체 파리에 온 사람들이 올림픽 경기 외에는 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게 무슨 경제적 효과가 있냐라고 이제 반론들을 제기하면서 여론이 좀 악화가 된 걸로 보입니다. 듣기로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렇게 파리에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군병력이 주둔한 게 처음이다. 네, 이런 얘기도 그렇습니다. 있고 네. QR코드로 파리 주민들 식별하고 있다. 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좀 그만큼 좀 뭔가 삼엄한 분위기인 것 같은데 이렇게 세계 최대 규모의 지구촌 축제를 개최를 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뭔가 이렇게 프랑스 정부가 테러 예방에 좀 예민하게 굴고 있는 특별한 배경이 있을까요? 네, 뭐 아무래도 지금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뭐 지금 무장 헬기도 왔다 갔다 하고 있고 대공 미사일 기지도 설치를 했고 그리고 심지어 관광객들이 사진 촬영용으로 이제 올리던 드론까지 전부 격추를 한다. 좀 삼엄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파리에 주둔 중인 프랑스군이 이제 매일 6대씩 드론을 격추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뉴스도 나왔었는데요. 사실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이유가 이제 분명히 있는 것이 지금 우크라이나와 이제 중동에서 동시에 2개의 전쟁이 발생을 한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선수단이 모두 파리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에 대한 경호는 지금 24시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들을 대상으로 한 테러가 도대체 이제 언제 어디서 터질지 그리고 어떤 세력에 의해 테러가 발생을 할지 전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프랑스 정부가 이제 자신들이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굉장히 과격한 방식으로 경호를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또 크고 작은 테러 위험들이 지금 계속 발생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개막식 전날인 26일에는 프랑스 파리로 연결되는 이제 여러 대제배 노선들에서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화재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뭐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발생을 하면은 이제 테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이제 의혹을 받고 있죠. 또 테러 모의 혐의가 이제 적용됐던 러시아인들이 지난달부터 여러 곳에서 지금 체포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뭐 자원봉사자 신청인도 있었고 또 기자로 등록했던 사람들 중에서도 뭐 4,000명 가까운 인원들이 이 신원을 다시 조사를 받았고 테러리스트로 의혹을 받아서 또 경기장 출입을 금지하고 아예 뭐 입국을 금지하고 그런 경우까지 지금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서 지금 터져도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전쟁 당사국들 그 국적을 가진 선수들이 다 모여 있다 보니까 대형 테러가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아마 더 이제 상당히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 사실 이게 올림픽이라는 게 평화의 제전이다 이런 이름으로 불리는 이유가 올림픽 기간 동안만이라도 휴전을 하자 이런 고대 그리스 올림피아 경기 때부터 내려오는 이제 휴전 전통이 있기 때문인데 그럼 이게 완전히 무색해진 게 아니냐 이런 비판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런 떼제베 노선에서 대규모 철도 방화 공격도 있었고 네. 또 프랑스 그 국경지대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그쪽에 뭐 유로공항 거기에서도 뭐 폭탄 경고가 있었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만큼 이제 좀 테러 위협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그뿐만 아니라 또 지난 23일에 소셜미디어 X를 통해서 올림픽 테러를 암시하는 그런 팔레스타인 국기가 새겨진 방탄조끼를 입은 남성이 영상을 올린 일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 남성이 이제 마크롱 대통령을 향해서 이런 대사를 했더라고요. 제가 좀 적어왔는데 네. 당신은 팔레스타인 국민에 대한 범죄 전쟁에서 시오니스트 정권을 지원했다. 이러면서 시오니스트들을 도운 대가를 치르게 될 거다. 이렇게 경고를 하면서 파리의 거리에 피해가 이를 것이다.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 이런 식으로 예고를 했고 영상 말미에는 이제 피투성이가 된 프랑스의 상징인 마리안의 머리를 들어 올리면서 프랑스를 모욕하는 이런 행위를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해당 영상에 이제 배우로 여러 단체들이 꼽혔는데 일단 네. 가장 많이 나온 얘기가 하마스랑 네. 이제 러시아 세력이었어요. 근데 그렇죠. 요거 관련해서 이제 누군지 밝혀졌나요? 사실은 이게 올림픽 전후로 개막 전후로 굉장히 많은 SNS에서 비슷한 네. 동영상들이 돌았었고요. 그리고
이 건수를 다 따질 수도 없을 정도로 많이 나왔어요 이미. 네.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 좀 많이 화제가 돼가지고 개막을 앞두고 그래서 뉴스에 나온 건데 실제로는 이게 지금까지 밝혀진 바로는 대부분이 이제 거기 나온 내용으로 봐서는 아마 하마스나 팔레스타인 무장 조직 중에 하나가 만든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지금 거의 다 알려진 거는 러시아 쪽에서 만든 걸로 지금 알려져 있어요. 네. 이게 왜냐하면은 이제 러시아가 계속해서 IOC와 이제 프랑스의 문제를 제기했던 부분이 자기네들이 이제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서 이제 출전이 사실상 국가 자격으로는 정지가 됐고 그렇죠. 개인 선수 자격으로만 참가가 된 거 그거는 인정을 했는데 그래서 자기네들도 개인 선수 자격으로 이제 15명이 갔어요. 파리로. 근데 이제 이스라엘도 똑같이 이제 전쟁을 일으킨 나라인데 왜 이스라엘 애들은 선수단이 다 자기네 국기를 달고 들어왔느냐. 차별이다. 이거를 지금 여기서 차별당했다고 문제를 제기를 했고 지금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양쪽의 입장이 다르다는 거죠. IOC 입장은 이스라엘이 먼저 이제 전쟁을 일으킨 국가가 아니고 여기는 하마스가 먼저 이스라엘 남부국경을 침공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발생을 한 전쟁이고 이쪽 우크라이나 전쟁은 러시아가 직접적으로 침공을 한 국가니까 같은 문제로 볼 수 없다라고 지금 입장을 표명을 한 상태고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지금 러시아 쪽에 이제 원래 IOC에서 이제 출전할 수 있는 선수들의 명단을 보내줬었어요. 36명 정도를 보내줬었는데 러시아가 처음에는 이걸 보이콧을 안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실질적으로는 산하의 이제 뭐 역도 선수라든지 아니면 유도 선수 연맹 같은 산하의 각 종목 연맹들에서 이제 들고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굴욕적인 올림픽에 참가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보이콧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보이콧한 올림픽에 대해서 상당히 안 좋은 이미지를 지금 부여를 하려는 그런 의도가 아니냐. 그리고 역으로 이제 관심을 점점 이제 하마스나 아니면 중동 지역 테러 단체들이 이런 활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면서 여기서 이제 계속해서 혼란스러운 가짜뉴스를 생성하려고 그리고 파리올림픽을 방해를 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아니냐 이런 지금 추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국기가 그려진 방탄 조끼 입었지만 사실은 러시아 세력일 수도 있다. 네, 그렇죠. 그런 식으로 위장을 하면서까지 네. 분란을 일으키는 그런 상황이군요. 그리고 이제 관련해서 그 프랑스군 그 병력 사진을 제가 좀 몇 개 봤는데 네. 좀 인상적이었던 게 아까 그 드론 격추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그 프랑스군이 사용하는 드론 격추 무기 사진을 제가 봤는데 모양이 좀 신기하게 생겼더라고요. 네, 좀 신기하게 생겼죠. 네, 그래서 그 제가 느끼기에는 뭔가 되게 바주카포 같은 느낌인데 SF 영화에서 볼 법한 좀 그런 세련된 디자인이라고 해야 되나요? 뭔가 일반적인 총 느낌은 확실히 아니었어요. 그래서 네. 요 드론 격추기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그 무기 자체는 지금 거기서만 쓰이는 게 아니고 지금 뭐 미국에서도 많이 쓰이고 있고 뭐 우리나라에서도 또 많이 쓰이고 있고 개발 중인 것도 있어요. 이 사실은 지금 우크라이나와 중동 전쟁터 곳곳에서도 쓰이고 있는 안티 드론건이라고 부르는 무기인데요. 안티 드론건. 사실 지금 주로 사용하는 이 무기는 생긴 거는 지금 레이저포를 쏠 것처럼 네, 맞아요. 이제 SF 영화에 나오는 네, 맞아요. 그런 무기로 보이는데 실제로 이제 쏘는 거는 드론 조종을 이제 중단시킬 수 있는 그런 방해 전파를 이제 강력하게 쏩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드론이 이제 작동 오류를 일으켜서 이제 지상으로 떨어지게 만드는 그렇게 해서 이제 드론 공격을 막는 무기로 알려져 있어요. 실제로 지금 드론 격추를 위한 레이저포도 개발을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마 상용화가 되면은 진짜 SF의 영화에서 나왔던 레이저포가 아마 이제 사용되지 않을까 그런 추정도 나오고 있어요. 근래에 제가 좀 봤던 올림픽이 이렇게 전쟁 위협에 좀 노출됐던 올림픽이 있었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특별하게 떠오르는 게 없었거든요. 네. 근데 원래 이렇게 올림픽 개최를 할 때 전쟁이나 테러 위협을 신경 쓰는 일이 빈번한가요? 사실은 이제 근대 올림픽이 이제 1896년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네. 네, 1회 아테네 올림픽 때 이후부터 사실 아예 뭐 전쟁이 발발을 해서 개최를 못한 적은 있는데 그렇다고 이렇게 테러 위협 때문에 이제 도시 전체를 이제 군대로 둘러싸고 그런 상황에서 하는 경우도 많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2차 대전 당시에 1940년 도쿄 올림픽하고 1944년 런던 올림픽은 아예 개최가 못 됐어요. 이 네. 2차 대전 때문에.
근데 그 이후에 이제 1972년 미넨 올림픽 당시에 이제 팔레스타인의 테러 집단이었던 검은 9월단이라는 조직이 이스라엘 선수단을 이제 인질로 잡고 있다가 이제 11명이 모두 학살되는 미넨 올림픽 참사란 사건이 발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이제 올림픽 경호가 굉장히 강화가 됐어요. 그 이후에도 사실은 이렇게 현재 파리 올림픽과 같이 군대가 동원될 정도의 사건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네. 근데 이제 2000년대 이후부터 상황이 좀 많이 달라진 것이 아예 냉전 기간에는 뭐 서구권에서 열리는 올림픽에는 동구권 국가들이 아예 참가 안 하고 반대로 동구권에서 열린 건 서구권 국가들이 참가 안 하는 보이콧 상황은 많았는데 이렇게 뭐 도심에 군대가 동원되는 수준의 올림픽 경우가 따로 없었거든요. 이제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때 당시 개최일인 8월 8일에 러시아가 이제 조지아를 침공하는 사태가 벌어졌었던 적이 있고 2014년 러시아에서 소치 동계올림픽이 열렸을 때는 올림픽이 끝남과 동시에 러시아가 이제 크림반도를 공격을 해서 국제적으로 비난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올림픽과 관계없이 전쟁이 막 발생을 하고 이제 올림픽 때는 그래도 휴전을 하자. 그리고 그게 아니면은 아예 이제 전쟁 당사국들은 올림픽에 이제 참가를 하지 않는 그런 이제 예의 같은 게 있었는데 이게 전부 없어진 거죠. 오히려 개최국이 올림픽 폐막하자마자 이제 상대 국가를 공격을 하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졌으니까요. 실제로는 1994년 릴레안메르 올림픽 이후부터 유엔에서 이제 매 올림픽이 개최될 때마다 휴전 결의안을 채택을 합니다. 이거를 올림픽 휴전 결의안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 거의 이거는 뭐 휴지 조항이나 다를 바 없이 무시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번에 파리 올림픽도 개최 전에 이 결의안을 채택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대규모 경호 인력을 동원을 해서 이제 테러 위험을 막을 수밖에 없는 지경까지 온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게 뭐 도시 곳곳에 병력을 막 수만 명을 배치하고 무기도 장착하고 뭔가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이게 뭐 어떻게 보면 대규모 군사작전 수준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네. 그렇게 따지면 이렇게 안보에 쓰는 비용도 만만치 않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번 파리 올림픽 관련해서 또 프랑스 정부가 어느 정도의 안보 비용을 썼는지 좀 저희가 가늠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안 그래도 지금 프랑스 정부도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원래 프랑스 정부가 계획한 파리 올림픽 예산은 88억 달러로 우리 돈으로 한 12조 원 내외 정도였다고 합니다. 앞서 2020년 도쿄 올림픽, 실제로는 2021년에 열렸죠. 코로나 때문에. 이 도쿄 올림픽이 350억 달러가 들었어요. 그거 대비로 4분의 1 수준으로 비용을 낮추겠다고 했는데요. 근데 이미 수만 명의 경호 인력이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다 군대까지 출동을 했잖아요. 이거 인건비만 쳐도 88억 달러 가지고는 어림도 없을 거다. 지금 내부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개막식, 폐막식 이럴 때만 잠깐 경호를 하는 것도 아니고 폐막을 하는 8월 11일까지 거의 한 달 가까이 계속 이 대규모 병력을 유지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도심 곳곳을 다 막아놨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전쟁 당사국 선수단들 24시간 경호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원래 지금 파리 올림픽 자체가 경제 효과가 이제 뭐 관광이 늘어나고 사람들이 많이 참여를 하면은 116억 달러 정도 날 거다. 매출이. 그렇게 기대를 했어요.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예산 88억 달러를 빼면은 한 30억 달러 정도는 순이익이 나올 거다. 그렇게 기대를 했는데 이제 그 계산이 깨진 거죠. 이미 지금 들어간 돈만으로도 적자 올림픽이 됐을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사실 이번에 파리 올림픽의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예산을 절감을 하기 위해서 전에 이제 런던 올림픽 같은 경우에는 유럽에서 열렸던 올림픽들 중에 대부분 이제 도심 외곽에 새로 경기장을 지어서 실시를 하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왔어요. 뭐 도쿄 올림픽도 마찬가지였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경기장을 도심 외곽에 거의 지은 게 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도심 한복판에 가건물을 새로 만들거나 아니면은 문화유산 내에 경기장 아예 만들어 버렸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건설 비용 굉장히 많이 줄였어요. 근데 문제는 이 안보 비용, 거기다 이 경호 비용이 반대로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반대로 이제 흑자 올림픽 발목을 잡게 된 거죠. 일반적인 올림픽에서는 그렇게까지 많이 들지 않는 안보 비용이 유난히 많이 든 올림픽인 거네요. 어떻게 보면. 네, 그런 셈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뭐 좀 기사를 보면은 원래가 파리가 또 숙박비가 비싼 도시 중에 하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올림픽을 앞두고
이 파리 시내 호텔이나 숙소값이 폭등했다. 이런 네. 기사들이 어쨌든 꾸준히 나오곤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좀 경제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뭐 올림픽 개막 전에 대부분의 파리 시내 호텔과 숙소 비용이 뭐 2배에서 심한 곳은 4배까지 뛰었다. 평균적으로는 70% 이상 상승했다고 나오면서 국제적으로도 화제가 되긴 했어요. 근데 반대로 너무 가격이 심하게 올라가니까 관광을 오히려 포기하는 경우도 많아졌다고 합니다. 역으로 지금 원래 7월 말의 경우에는 파리의 경우에 이제 유럽의 여름 관광 대목 시즌이거든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왔었는데 지금 역으로 생각하면 대형 호텔을 제외를 하고 오히려 중소형 호텔들이나 뭐 에어비앤비를 한 주택들이나 이런 곳은 예약이 25% 이상 빠졌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프랑스 내에서 나오고 있다고 해요. 올림픽이 오히려 개최가 되면서 아예 이제 파리 인근 쪽으로는 이제 관광객들이 발길을 끊어버렸다. 비행기도 많이 들어오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하긴 또 테러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데 굳이 큰 돈 들여서 갈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도 좀 네, 들기도 그렇죠. 하고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좀 경제적 효과가 예상했던 것보다 좀 낮아지면 우리가 이런 국제적인 이벤트 같은 게 있을 때 항상 수혜를 입는 그런 주식들도 좀 있잖아요. 네. 올림픽 수혜주라고 불리는 주식들도 뭔가 영향을 받을 것 같은데 거기는 좀 어때요? 네, 지금 뭐 가장 대표적인 게 대형 스포츠 브랜드들 네. 있죠. 뭐 나이키라든가 아디다스, 뭐 푸마라든가 이런 회사들 주가가 이제 반등은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근데 뭐 아주 극적으로 반등을 한 거는 아니고요. 지금 파리 올림픽 수혜 기대감에 따라서 오른다기보다는 그동안 이 회사들이 굉장히 좀 실적이 부진했었고 그리고 좀 실망감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매출이 상당히 좀 부진할 거다. 그리고 이제 특히나 나이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출 압박을 좀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고 재고도 지금 많이 쌓여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이제 굉장히 이제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됐다가 다시 조금씩 회복이 되는 모양새입니다. 이게 사실은 지금 파리올림픽보다는 대부분 주식시장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에서 지금 7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그러니까 FOMC가 우리 시간으로 31일부터 열리거든요. 이때 9월에 금리를 인하할 거다, 미국에서. 이게 확실시 될 거란 이야기가 나오면서 소비재 시장이 지금 반등을 하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그거를 좀 오히려 타는 분위기지, 파리올림픽 수혜가 강하게 나타난다? 이거는 좀 물음표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국내 올림픽 수혜주들도 이제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지금 오르는 종목도 있고 역으로 빠지는 종목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복잡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미국을 비롯해서 대부분 주식시장은 2분기 실적 발표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적 장세가 한동안 이어질 거고 여기에 지금 미국 금리나 이벤트가 상당히 크게 걸려있기 때문에 올림픽 수혜 자체가 뭐 투자 심리를 완전히 뒤바꾸거나 이게 시장을 움직일 만한 여지는 좀 적어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올림픽 수혜주나 테마주 투자 시에는 좀 다들 참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파리올림픽 보니까 삼성전자도 후원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 선수들이 이제 그 메달 딴 선수들이 단상에서 네. 갤럭시 플립 6 들고 셀카 찍는 그 인증샷 찍는 걸 제가 봤거든요. 네. 삼성전자는 좀 수혜를 입을까요? 말씀드렸듯이 뭐 이것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당연히. 근데 사실은 이제 전반적으로 국내에서는 지금 이게 국제적으로는 모르겠는데 국내 상황을 살펴보면은 올림픽 개막식이 정말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을 했어요. 뭐 지상파 3사에서 시청률이 원래 한 15에서 16% 정도 나왔었는데 아무리 뭐 저녁에 하든 새벽에 하든 사람들이 많이 봤었거든요. 이번 파리올림픽은 뭐 KBS, MBC, SBS 지상파 3사들 다 합쳐봐도 1%, 2% 넘는 곳이 없었어요, 이번에는. 다 합쳐도 3% 될까 말까 하는 상황인데 네. 그걸로 봐서는 거의 뭐 5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올림픽 특수까지 기대하기는 좀 어렵고 그냥 이제 뭐 아까 말씀드렸던 다른 이제 호재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올림픽 홍보 효과는 이제 예전만큼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기자님 말씀에 따르면은 과거에 비해서 올림픽 특수를 누리기는 좀 계속적으로 어려워질 것 같다라고 보시는 네. 거죠. 그럼 앞으로도 어쨌든 올림픽은 계속될 거잖아요. 그렇죠. 앞으로는 어떨까요? 환경 자체가 상당히 많이 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전에는 뭐 유튜브라든지 SNS라든지 이런 게 따로 없었고 대부분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엔터테인먼트라고 하는 것이
스포츠가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고, 맞아요. 그리고 특히나 올림픽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볼 수 없는 이제 뭐 외국에서 열리는, 특히나 이런 파리 올림픽 같은 경우에 예전엔 사람들이 많이 못 갔었으니까요. 뭐 파리의 화려한 전경이라든가 이런 걸 보고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시청을 했다면은, 지금은 이제 뭐 여행 상황도 많이 달라졌고 여러모로 시장이 많이 개방이 되다 보니까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많이 달라졌죠, 예전에 비해서. 그러니까 시청층도 많이 줄어들었고 관심도 많이 줄 수밖에 맞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좀 올림픽 특수라고 하는 게 이렇게 적어지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뭐 대수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게 어느 정도 중요성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올림픽이, 이번 올림픽도 만약에 적자가 되면은 사실 건설 비용을 거의 안 쓴 상황에서 이번 올림픽도 적자가 된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대부분 국가들이 올림픽을 안 하려고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맞아. 올림픽이 지금 이제 유치를 하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림픽이 계속, 적자 올림픽들이 계속되니까 올림픽의 저주라는 말까지 나왔거든요. 이 바로 직전에 도쿄 올림픽의 경우에는 우리 돈으로 적자가 한 7조 원을 넘었다고 해요. 일본 정부가 가뜩이나 부채가 상당히 높은 나라인데 이제 GDP 대비로 일본 정부는 부채가 255% 정도 되거든요. 그런 나라에서 이제 적자가 더 늘어난 거죠. 2014년 러시아 소치 올림픽이나 아니면 그보다 앞선 캐나다 밴쿠버 올림픽의 경우에도 이 동계 올림픽들은 또 경기장을 또 따로 엄청나게 많이 지어야 되기 때문에 적자 규모가 굉장히 커졌어요. 그래서 지자체들이 오히려 빚더미에 앉았다, 이런 비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올림픽이라는 것 자체는 원래 의미가 모든 대륙 국가들 간의 화합의 장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은 올해 만약에 아시아에서 했으면은 그 다음번은 뭐 유럽에서 한다든가 그 다음에는 뭐 아프리카에서 한다는, 이런 식으로 이제 각 대륙들마다 넘어가면서 해줘야 되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 되면은 결국에는 이 올림픽 비용, 적자 올림픽을 감당을 할 수 있는 이제 어느 정도 재력이 있는 선진국들의 잔치가 이제 그렇게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선진국들 자체도 당연히 이제 국민들이 이제 비용만 많이 들고 관광 특수도 예전 같지 않고 만약에 뭐 수혜주도 많지 않고 그러면은 이 올림픽이라는 걸 꼭 해야 되나? 이렇게 이제 반발하기가 쉽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올림픽 경기 자체를 서로거리다 보니까 그럼 개최 자체의 존속이 위협받을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사실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안 그래도 우리나라도 지금 서울시가 2036년에 하계올림픽 유치를 지금 준비 중인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게 남의 일만은 아니거든요. 왜 아무쪼록 하루속히 지금 이 발생을 하고 있는 전쟁들이 좀 마무리가 되고 테러 위협 상황도 좀 많이 개선이 돼서 다시 올림픽 분위기가 살아나야 앞으로 올림픽이 좀 존속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올림픽을 개최한다는 게 좀 개발도상국들이 이 올림픽을 개최함으로써 이제 그 다음 해, 뭐 다다음 해 이게 좀 관광 수익도 좀 얻고 여러 가지 부차적인 수익을 얻으려고 했었던 거잖아요. 맞아, 옛날에는. 그렇죠. 국가 인지도가 한꺼번에 높아지고. 근데 이제는 그런 상황이 거의 발생할 일이 없다. 그리고 선진국들조차도 이제 좀 꺼려할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죠. 사실은 그렇게만 이제 가면 안 되는데, 이게 원래는 이제 근대 올림픽 경기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원래는 지금처럼 완전히 프로들의 세계도 아니었고 상당히 아마추어 선수들이 모여가지고 하는, 지금 우리가 보면은 이제 거의 동네 조기축구단들 경기처럼 그런 네. 식으로 했던 진짜 친목과 화친을 위한 그런 자리였는데, 점점 이제 마케팅 규모는 커지고 아예 처음부터 이걸 국가 인지도를 높이고 그리고 이제 많은 메달을 따가지고 국격을 높이고 이런 경쟁의 장으로 변질이 되다 보니까 또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파리 올림픽을 둘러싼 테러 위협과 프랑스 정부의 국방 태세에 대해서 좀 두루두루 살펴봤는데, 그 최근에 이제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를 비롯해서 크고 작은 대남 도발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한국도 2036년에 서울 하계 올림픽 유치를 준비 중인 만큼 이번 프랑스 정부의 상황이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남의 일만은 아니게 네. 느껴져요. 그러니까 서울도 충분히 겪을 수 있는, 만약에 유치가 된다면 네. 상황인 거고, 평화와 화합을 이렇게 상징하는 지구촌 이벤트가 이런 전쟁이나 테러 위협에 시달리지 않도록 이제 전 세계적으로 좀 관심을 갖고
좀 이게 어쨌든 굉장히 역사가 오래된 그런 이벤트잖아요. 그렇죠. 그거 잘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오늘도 저희에게 유익한 이야기 들려주신 이현우 기자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현우 기자님과 함께하는 월드아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